장내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 인체 건강, 정신적 건강이 거의 결정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 각지에서 어마어마한 연구와 연구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연구해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라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사고와 품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에 나쁜 영향을 받으면 우울증이 생기고 파킨성, 치매, 자폐 등과 같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78쪽에 보면 장의 유익균 중에 락토바실러스 플라타늄, 락토바실러스 람누서스, 바실러스 마이코이즈 같은 균들이 있는데 이런 박테리아들은 옥시토신, 세라토닌, 감마 아미노부티르산, 도파민과 같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고 방출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를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주간 생지 실험을 한 결과 동물성 음식을 먹은 생쥐들은 식물성 음식을 먹은 생쥐들에 비해 유해한 형기성 세균의 수가 약 10배나 많게 관찰되었습니다. 반대로 식물성 음식을 먹은 생쥐들은 유익균들인 비피더스균이나 유산 간균의 수가 동물성 음식을 먹은 생쥐균보다 10배 정도 많게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이 실험에서는 동물성 음식을 먹은 쥐들은 대장암을 일으키는 장내 미생물 효소 활성이 2배 가까이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85쪽에서 86쪽을 보면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식물성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아 등의 유익균이 많이 증가하고 이런 박테리아들이 단세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짧은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짧은 지방산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염이 있는데 첫째, 프로피온산염은 콜레스테롤과 염증을 줄이고 죽상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플라그가 동맥에 침착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역과 소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부티로산염은 대장세포의 에너지원이 되며 항염작용을 하고 혈관 신생을 자극하여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줄기세포가 여러 다른 장기의 세포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해 줍니다. 셋째, 아세트산염은 렙틴 호르몬을 분비해 식욕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김치에 많이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 프란타리움 박테리아는 항염작용을 하는 대사산물을 만들어 장의 염증을 방어해 줍니다. 식물 속의 폴리페놀의 일종인 리그나는 장의 미생물들을 통해 분해되면서 엔테로디올과 엔테로락톤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유방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통곡물과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장의 미생물들은 당뇨병을 예방하는 인돌프로피온산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식물성 섬유질을 먹으면 장내 미생물들에 의해 인체를 건강하게 하는 단세 지방산, 다른 말로는 짧은 지방산들이 많이 생기는데 짧은 지방산은 네 가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항염작용을 통해 몸의 염증을 막아주고 몸에서 포도당과 지질대사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셋째, 새로운 혈관이 많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식물성 음식을 섭취했을 때 생성되는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은 장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산균은 젖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젖산균이라고 하는데 젖산균은 장내 pH를 산성으로 만들어서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변은 색으로도 쉽게 구별이 됩니다. 변의 색을 보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비어는 비피더스균이나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황색입니다. 황금색 변이라고 그러죠. 유산균이 만든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냄새도 시큼합니다. 유산균들은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비타민 B1, 2, 6, 12, K, 판토텐산, 엽산, 비오틴 등의 합성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유익균이 많을 때는 담즙 성분인 빌리루빈이 장내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고 산화되는 과정을 거쳐 변을 황갈색으로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장에 세균이 부족하면 초콜릿색 똥이 나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담즙 배설이 감소하고 췌장염이 있어서 지방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변이 노랗습니다. 또 흑색변은 위, 십이지장, 소장 등의 출혈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혹은 흰색이나 회색변은 담즙산이 생성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빨간색 변은 전염병이나 식중독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출혈이 있을 때도 항문 가까운 곳에 출혈이 있을 때도 빨간색입니다. 녹색변은 소화가 덜 되었거나 위장이 약한 상태 혹은 과식했을 때 나타납니다. 보통은 채소 많이 먹었다고 녹색변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채소 많이 먹고 녹색변이 나오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건강한 변, 유익한 균이 많은 변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식물성 음식, 특별히 섬유질이 많은 버섯류를 지속적으로 적당히 섭취하시면 됩니다. 2018년 덴마크 코파네간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프레보텔라균이 많았습니다. 고단백 동물성 지방과 섭취에 관련되어 있는 박테로이데테스보다 상대적으로 프레보텔라균이 더 많은 사람은 살이 잘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채식하는 사람이 날씬한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식물성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생기는 짧은 지방산은 일반 지방과 다른 기능물질입니다. 짧은 지방산은 지방이 몸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날씬하게 해주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줍니다. 또한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짧은 지방산은 체내의 소화기계와 모든 점막과 지질막의 주요 성분이 되고 눈, 두뇌와 항문 등의 점막 구성 성분이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은 대부분이 점막 조직에서 감당하기 때문에 채식을 많이 해서 짧은 지방산을 늘리면 건강이 아주 좋아집니다. 또한 짧은 지방산은 관절의 주요 성분입니다. 실제로 채식을 많이 하면 관절이 좋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염을 예방하고 독소를 분해해 장을 건강하게 하고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 암 등을 예방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질까요? 채소류, 과실류, 해조류, 버섯류, 통곡류 등을 잘 섭취하면 포화지방산과 당이 적어져 당내 박테리아종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익균의 비중을 늘려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 외에 또 하나 주목을 받고 있는 식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 속에 있는 유산균은 우리 장 건강에 참 좋은데요. 2014년 8월 30일에 방송된 닥터 지바고 프로그램에 의하면 김치를 7일에서 8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 김치 1g 속에는 유산균이 약 1억 마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김치를 보관할 때 2도에서 7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50일 동안 계속 숙성을 시키면 유산균의 수도 계속 증가하다가 50일이 지나면 유산균의 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니 유산균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닥터 지바고의 또 다른 프로그램 장이 세면 건강도 센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김치 유산균은 3,500여 종류가 있는데 실험에서 동물성 유산균 요구르트 10억 마리를 먹였는데 장에 겨우 200만 마리만 도착했고 나머지는 다 사멸했습니다. 김치 유산균은 1억 마리밖에 먹이지 않았지만 동물성 유산균보다 훨씬 많은 4천만 마리가 장에 살아서 도착했다는 실험 사실도 김치 유산균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을 보면 과연 유산균을 따로 먹을 필요가 있는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따로 복용할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장내 미생물의 종류는 1000종 이상이고 입안에만 50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고 해도 장에서 필요한 종류를 다 보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종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몇 가지에서 몇십 가지 정도로 섭취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양한 미생물 종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증진시키는 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부작용 위장장애, 가려움, 부종, 발진,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기누설에 발표된 내 몸 살리는 밥상의 천연영양제 유산균, 아무리 먹어도 효과 없다라는 프로그램에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발표를 참고했는데, 유산균의 유입으로 장내 미생물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장내 유익균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장내 생물의 종류를 늘리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은 장내 유익균의 수와 종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많이 드시면 우리 몸 안에서는 충분한 그리고 다양한 장내 미생물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먹는 것도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디스바이오시스 때문에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채소와 과일, 통곡류, 버섯류, 해조류, 발효식품 등을 골고루 충분히 드시면 장의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익한 균들이 많이 생성됩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식이섬유가 많은 식사를 하시고 저녁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우리 건강이 증진되고 장내 미생물의 종류와 다양성이 증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것, 온전한 채식을 해야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